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텍사스 연방법원이 임신 중절약에 대한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연방정부가 이에 불복하고 연방항소법원에 지난 10일 이 항소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텍사스주 판결과 같은 날 FDA 승인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 결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또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혔던 6살 초등학생이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그 소년의 어머니가 기소가 돼 아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방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항소 결정을 내리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네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임신 중절약에 대한 그 FDA 승인을 취소하라고 결정을 내리자 이번 주에 들어서 바로 월요일 날 전격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그 승인 취소 판결에 불복한 건데요. 이 경구용 임신 중절약,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임신 중절약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시키려는 연방법원 판결에 연방정부가 맞대응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제5순회 항소법원의 항소장을 연방법무부가 이제 대표로 제출을 했고요. 임신 중절약 이 미페프리스톤, 이번에 그 논란의 중심에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텍사스주 연방법원 명령에 불복했는데 결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결이 나온 지 불과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텍사스 연방법원의 결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뭐 심각한 의미가 있죠. 그 매슈 캑스머릭이라는 그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가 지난 금요일 날 논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예. 미페프리스톤에 대해서 FDA 승인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입으로 먹는 임신 중절약이 사실 이 미페프리스톤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 미페프리스톤을 승인 취소하라는 건 이제 입으로 먹는 임신 중절약을 다 없애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만약에 이 판결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뭐 이 미페프리스톤이 승인이 취소된다면 뭐 어떤 이유로건 임신이 된 사람들은 뭐 무조건 애를 낳든지 아니면 낙태 수술을 받든지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약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참고로 그 미페프리스톤이 신약도 아니고 FDA가 지난 2000년에 승인해서 지금 2023년이니까 23년째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인데 이번에 이렇게 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텍사스 연방법원이 내린 겁니다. 아니 근데 23년 동안이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을 취소하라는 거는 좀 이해가 좀 힘든 그런 결정인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약이라 그런다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23년이나 지금 시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온 약인데 이제 와서 이런다는 게 그게 가장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판결을 내린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는 그 자신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에서 약품의 위험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할 때 약품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이 그 텍사스주 낙태 반대하는 그 의사 단체가 제기했던 그 소송인데요. 지난해 11월에 미페프리스톤 FDA 승인을 철회해 달라는 그런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슈 캑스머릭 판사가 약 한 4개월여 만에 5개월여 만이죠. 5개월여 만에 이렇게 그 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FDA가 그 2000년에 사용 승인한 것을 이제 사용한 것을 취소하라는 얘기인데 다만 FDA가 항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의 법적 효력을 7일 후에 발생한다고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7일 안에 내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항고해라. 안 그러면 이제 시행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연방법무부가 사흘 만에 그래서 신속하게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이 전국적 관심의 대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네. 판결이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권 뭐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판결을 내린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가 이제 판결에서 중요한 이제 이런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게 약품의 위험성입니다. 약품의 위험성인데 미페 프리스턴이 말씀드린 대로 2000년에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2023년이고요. 근데 지난 23년 동안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미페프리스톤을 복용을 했습니다. 복용을 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미페프리스톤으로 문제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3년 없었어요. 동안.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23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했는데 도대체 이제 와서 무슨 위험이 있다고 이걸 승인을 취소하라는 솔직히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이 FDA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FDA가 미페프리스톤과 관련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보면 2000년 승인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인들의 약 560만여 명 이상이 복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23년여간 560만여 명 이상이 사용했는데 별다른 부작용이나 사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560만여 명 이상이 어떻게 보면 그 충분한 데이터를 지금 제공해 준 셈인데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약품으로서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이제 FDA 쪽도 같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뉴욕타임즈, 뭐 CNN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취소 판결, 로 vs 웨이드 취소 판결 이후 가장 중요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텍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건데 각계각층의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텍사스 그 낙태 반대 의사단체가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법원에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증거라고 하더라도 23년간 560만여 명 이상이 이 약을 복용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증거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560만여 명 이상이 23년 동안을 증명을 한 약인데 그래서 도대체 이 판사는 뭘 근거로 해서 23년간 560만여 명이 보여준 증거를 무시하고 그 다른 낙태 반대 의사 단체가 보여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FDA는 과학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이 FDA가 무슨 공화당, 민주당 이런 거 따지는 데가 아니라 과학을 바탕으로 약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FDA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이제 지적입니다. 과학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과학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정치로 결정하려는 매우 불순한 시도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페프리스톤이 미국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 임신 중절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유로건 임신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러면 무조건 출산을 하든지 아니면 낙태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이제 약으로 마셔서 낙태라는 거기 때문에 임신 후 10주 안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신 초창기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이 약을 먹고 복용할 수 있는 건데요. 가장 문제가 이제 그런 거죠. 의학적으로 볼 때 가장 문제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수술 받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수술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환자에게도 고통스럽고 의사들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수술이고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약으로 해결해야죠. 누가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수술로 해결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결국 미페프리스톤을 승인 취소하게 만든다는 건 결국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전부 다 이제 수술실로 가게 만든다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인 FDA가 결정한 사안을 비전문가인 판사가 뒤집는 거. 그러니까 사실 FDA와 판사 중에 누가 임신 중절약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거냐 할 때 과연 판사가 뭘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 FDA 전문가들을 뛰어넘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자꾸만 좀 이상해지고 있다. 자꾸만 이상하게 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임신 중절약 경구약을 이렇게 아예 못하게 막는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참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네네. 네,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살 소년 총격 사건 소식입니다. 네. 총격의 당사자가 아니라 소년의 어머니가 기소됐다는 예,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교실에서 그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격을 가한 6살 소년 소식은 뭐 굉장한 충격이었죠. 네, 이 시간에도 그렇죠.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버지니아주 대배심이 뉴포트 뉴스시의 이 초등학교 총격 관련해서 그 6살 소년이 아니라 그 소년의 어머니를 기소했습니다.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사의 그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힌 6살 남학생의 어머니, 26살이에요. 그 어머니가 데자 테일러 씨를 법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당사자인 소년이 아니라 그 어머니인가요? 네, 버지니아 검찰이 소년의 기소를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6살 소년을 법정에 세우려면 세울 수는 있다. 버지니아 검찰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어린 학생이니까 6살짜리니까 법정에서 재판의 어떤 그런 그 원칙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럼 이해하기도 못하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거는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 소년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잡았고요. 대신에 이 소년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6살 초등학생 측의 변호인 제임스 앨런슨 변호사는 어머니가 이번 주에 자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범죄 혐의는 뭔가요? 데자 테일러 씨는 그 아동 방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아들 훈육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게 방치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들이 6살밖에 안 됐지만 평소에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죠. 에비게일 주어너, 이 총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던 예. 에비게일 주어너 교사를 평소에도 그렇게 괴롭혔다고 그래요. 이 소년이. 그리고 다른 교사들과도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에비게일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에게도 이 6살 소년이 대들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소년을 전혀 훈육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이 6살 아들이 에비게일 주어너 그 교사의 휴대폰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하루 정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학 조치 받고 하루 지나서 교실에 나오면서 총 갖고 나와서 바로 총을 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도대체 아들의 훈육을 전혀 신경 안 쓴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자녀에 대한 훈육을 잘못했다고 지금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6살 소년의 잘못과 이게 별개로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 6살 소년이 총 쏜 거는 당연히 그거는 잘못이고 범죄인데 문제는 그 어머니가 아들의 자식의 훈육을 잘못했다. 잘못한 거는 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과연 그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거냐. 기소가 됐다는 건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데 이게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버지니아 대배심은 나이 어린 아이들이 단순히 잘못한 게 아니라 범죄를 일으켰다면 범죄를 일으킬 때까지 그 자식을 방관한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게 아마 대배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너무 지금처럼 6살밖에 안 돼서 너무 어려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면 그 아이의 부모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지금 대배심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버지니아주는 14살 미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는 장전된 총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부모가 위반했다, 어머니가 위반했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뭐 오레곤주나 매사추세츠주는 모든 총기를 집안에 안전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버지니아주는 그나마 굉장히 느슨하게 지금 법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따라서 버지니아주는 이런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 통제를 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훈육을 못하는 게 범죄는 아니지만 부모가 훈육을 못해서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책임을 져라. 이제 이게 이번 버지니아주 대배심의 기소 결정의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이해가 가네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얘기가. 저는 근데 이 소년을 좀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이 소년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소년이면 자기 엄마가 처벌을 받는 것 때문에 뭐 가슴을 아파한다거나 반성을 한다거나 저는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느낌에 자기가 벌을 안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어머니 아버지가 처벌받는 거와는 별개로 이 당사자가
어찌됐건 이 소년이 6살밖에 안 따르지만 자기가 총을 가져와서 교사로 쏘면 교사가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을 갖고 와서 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이 있는 소년이면 처벌을 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나이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를 처벌하고 안 하고는 저는 그건 따로 따질 문제지만 적어도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일 뻔한 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런 소년은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처벌보다는 정신적으로 심리 치료가 가장 우선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정말 총을 6살이기 쏘는 때문에. 사람은 6살이라도 총을 쏠 줄 안다는 거는 그건 처벌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아동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년을 잘못 놔두면 괴물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도 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괴물이 되는 되게 놔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좀 강력한 일단 심리치료, 수단을 도와야 저는 될것 심리치료 같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해결될 수 없다면 처벌이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심리치료.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